5장 루트 로커스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칙 두 번째인데요. 이게 발음이 로사인가요? 그냥 로커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커스의 복수형인데요. 로커스는 실수축, 로커스는 실수축 위에 있다죠. 어떤 실수축 위에 있냐 하면 실수축이 쫙 있는데 어떤 상황에 실수축 위에 있냐 하면 홀수계의 odd number of poles engine, 그러니까 제로와 폴의 홀수계의 왼쪽 실수축 위에 있다라는 거죠. 결론부터 해석을 하면 지금 여기 폴 하나, 둘, 세 개죠. 그렇죠? 자, 실수축이 쭉 여기서부터 쭉 있는 거고, 지금 폴이 세 개만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오른쪽에 폴과 제로가 연계죠. 짝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고 여기가 오면 오른쪽에 홀과 제로가 하나 있죠. 홀수게 있죠. 그래서 여기 맞고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홀과 제로가 홀수게 있죠. 이제 오른쪽이라는 단어 써서 얘기했는데 바꿔 말하면 폴과 제로가 홀수게 있으면 홀수계의 폴과 제로의 왼쪽에는 있다. 한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할까요? 왜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할까요? 이 성질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앞에 했었던 내용, 이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여기 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어떤 점이 로커스 위에 있을 조건이 뭐였죠? 그거의 각이, 정확히 말하면 조금만 더 과거로 복습을 하면 요걸 만족하는 실수 K가 존재하면 S가 루트 로커스 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LS는 음수. 이건 다시 말하면 LS의 위상각은 180도 플러스 360도 얼마. L은 뭐 당연히 정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되면 S는 루트 로커스 상에 있는 거고, 저걸 성립하지 않으면, 저런 L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연수나 정수 L이 존재하지 않으면 루트 로커스 상에 없는 거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해보시면 제로도 하나 있네. 제로가 자, 지금 식이 S 플러스 1 나누기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점 제가 S를 뽑았어요. 별표로 그리겠습니다. S. 근데 이 S가 요 시스템의 루트 로커스 위에 있는지가 지금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각도를 다 재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사실 그 두 개 쪼개서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걸 계산해서 여러분이 계산하셔서 몇 돈지 구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점이 루트 로커스 상에 있느냐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당연히 컴퓨터로 그리면 되지만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선을 그어서 각도기로 각을 재서 더하는 게 편하셨을 수도 있죠. 옛날 사람들, 옛날 분들은. 그래서 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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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각을 하는데 제로는 더하고 제로와의 각도는 폴과의 각도는 빼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재가지고 루트로 코사인이 있는지 따지진 않겠죠, 요즘에. 하지만 어떤 정리들을 유도하고 이런 데 굉장히 쓸모가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규칙이 바로 그 경우죠. 다시 두 번째 규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구조의 실수, 계수를 가지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n차 다항식의 근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n차 다항식이 있을 때 x가 뭐 z라고 쓸까요? 일단 자, 다항식 ai는 다 실수입니다. 이랬을 때 만약 우리가 z가 근이라면 z는 복소수 누구도 근이죠? z의 켤레도 근인 거죠. 그러니까 폴과 제로의 패턴을 보면 폴도 실수계수 다항식이고 그러니까 분모도 실수계수 다항식이고 분자도 실수계수 다항식이니까 폴과 제로의 분포 패턴을 생각하신다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걔는 실수이거나 켤레이거나. 따라서 폴을 그리신다면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로를 그리신다면 실수주계는 그리시고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면 짝을 이어서 그리셔야 되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실수, 계수, 다항식의 제한 조건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자, 뭐 폴과 제로 어떻게 또 상관없고 그러니까 켤레로 이렇게 돼 있다고 썼을 때 이제 S가 좀 실수축에 있는 S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폴이면 요 두 각을 합치면 얼마일까요? 뭐 사실 두 각을 빼는 건데요. 둘 다 빼는 거니까 합쳐서 빼도 똑같으니까요. 어떻게 되죠? 요만큼 그 다음에 두 각을 합치면 얼마일까요? 네, 360도입니다. 제로요? 제로는 더해야 되는데 각이 여기 좀 잡아야 되죠. 쭉 기준으로 카운트 클락와이즈로 얼마니까요? 이만큼 어떻게 되죠? 얘도 합이 360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써가지고 이쪽으로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고 뭐 보시는 게 조금 더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으면 사실 뭐 상관없는데요. 뭐 일관성 측면에서는 거기 조금 더 일관성이 있고 그래서 합쳐서 360도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것도 합치면 360도. 그러니까 이 실수축에 있는 얘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켤레 근은 각도를 판정하는데 별 이슈가 없어요. 별 이슈가 없다는 게 정확히 말하면 360도예요. 켤레끼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계산하고 있는데 켤레로 인해서 발생한 각도들은 다 360도 맞죠? 뭐 마이너스 300, 뭐 이런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실수축에 있는 폴과
제로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점에 있느냐는, 자, 이 점에 루트 로커스가 있을 수 있냐는 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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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들을 갖고서 하면 되는데, 자, 왼쪽에 있는 애들은 봤더니 기본적으로 다 몇 도예요? 각도가 0도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다 기본적 각도가 얼마죠? 180도죠. 결국 각도가 이걸 해봤더니 180도 곱하기 실수축에 있는, 어차피 뭐 180도를 더하나 180도를 빼나 똑같은 거니까 실수축에 있는 폴과 제로의 실수축 S 오른쪽 실수축에 있는 홀과 제로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저 규칙에서의 증명은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데피니션 두 번째에 대해서 숙지를 한다면 쉽게 유도할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예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폴과 제로를 요거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 요 5단원 과제는 매트랩을 쓰셔도 좋습니다. 또 매트랩이 조금 더 제가 권해드리는 바고요. 왜냐하면 이게 인터랙티브하게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좀 더 교육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근데 당연히 넘파이를 쓰셔서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자, 여기 폴 마이너스 5짜리 폴이 마이너스 5짜리 폴 0의 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여기 컨주게이트 그 다음에 여기 제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루트 로커스가 있다. 여기에 루트 로커스가 있다. 확실히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지금 아직은 이제 더 배워야 할 수 있는데요. 뭘 할 수 있죠? 적어도 무한대로 가야 되겠다는 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폴에서 시작해서 유한한 재료로 가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니까요. 자, 파이썬 넘파이 사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분모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요. 뭐 손으로 푸셔도 되는데요. 저는 심파이 써서 한번 귀찮은 계산을 기계한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S를 쓸까요? 심플러파인가요? 한번 했었죠? 자, 이러면 되잖아요. 이걸 풀어야 체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익스펜드 이런 말이 있을까요? 뭐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이걸 합쳐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건 얻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개수를 얻고 싶었던 거니까요. 이제는 분자 분모의 개수를 얻고 싶었던 거니까요. 포트 컨트롤의 트랜스포 펑션 분자는 1, 1이고요. 분모는 1, 9, 28, 40, 0이에요. K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랬을 때 R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인 거죠. 루트 로커스.
자, 여러분은 매트랩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비례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여기 폴이 있고 여기 폴이 있고 제로 있고 뭐 결과를 대강 얻었습니다. 쉐입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K 리스트에는 K 값이 바뀌는 거에 대한 거고 R 리스트는 거기에 뜻을 때 로커스 값이 바뀌는 거니까요. 58이면 뭐 그걸 쪼갠 거고 4는 4개에서 출발하니까 4가 되겠죠? 4개에서 출발하니까요. 이걸 한번 하나씩 그려볼까요? 네 개니까 R 리스트에 I 번째의 실수값, 이게 이제 X 좌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얘를 선으로 연결해라. 폴라리피리얼 여기서 괄호를 안 닫았군요. 피겨가 아니라 피겨 사이즈죠. 자. 네, 이렇게 됐네요. 너무 이렇게 넓게 볼 필요 없으니까 X 리밋을 어떻게 할까요? X 리밋을 마이너스 40에서 20. 이거 너무 많은가요?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10. 리밋을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작업이긴 한데 포를 표시해주고 싶어요. 자, 포를 표시해주고 싶으면 첫 번째 거가 이렇게 되겠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싶은 겁니다. 자, 됐고요. 제로를 표시하고 싶으면 이건 어디서 제로인지, 그러니까 이 R 리스트가 몇 번째가 제로로 끝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고, 수작업으로 그려야 되나요? 제로를?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R 리스트의 마지막 값 이 마이너스 150, 그러니까 세 번째네요. 세 번째니까 이렇게 하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라는 걸 알면 세 번째 이 마지막 값 뭐 그래서 대강 되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많은 것이죠. 세 번째 걸 언제 할 것이며 세 번째인지 어떻게 할 것이며 알 게 없으니까 이건 수작업을 그리는 게 맞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뭐 근이 어딘지 하면 X좌표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넘파이에서 플랫 empty circle. 그러니까 지금 속이 찬 서클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속이 빈 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굴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스캐터? 스캐터는 쓰고 싶진 않은데 스캐터를 써야 되나? 없을 수도 있겠네요. 플랫 옵션스 마커죠, 마커. 마커에서 마커라는 스타일. 필 스타일 로그 하면 어떨까 싶어요. 필 스타일을 넌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꼭 이게 일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만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만드니까요. 그 사람들만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내가 먼저 넘겨 짚어보면서 실패했습니다만 넘겨 짚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것도 뭐 굉장히 사소하긴 하지만요. 요거 제로 요속 비도로 깔끔하게 그리는 거 먼저 저한테 알려주신 분한테는 뭐 저도 출석 점수에서 아주 조금 크레딧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많이 드리긴 그렇고요. 제일 먼저 저한테 주시는 분한테는. 아무튼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규칙 3. 규칙 3은 자, 굉장히 큰 S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점으로 많이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 M개는 N개의 폴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M개는 제로에서 끝나고 N 빼기 M개가 남죠. N 빼기 M개가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무한대로 가는 양상에 대한 얘기. 어떤 방식으로 무한대로 가냐 하면 멀리서 봤을 때 알파라는 점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각도는 이도로 그리고 뭐 나오죠? 여기 정확히만 M 빼기 M개가 나와야 되겠죠. 또 뻗어나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폴이 3개가 있죠? 폴이 3개가 있으니까 우리 3개 다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 알죠? 그리고 규칙 2에서 요거까지도 아는데요. 규칙 2에서 요거까지 알죠? 근데 이 규칙 3에서 대해서 뭘 더 아느냐 하면 알파 이제 구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알파 뭐 어떤 점이 있겠죠? 여기서 파이 1, 파이 2, 파이 3로 뻗어나가는 형태인데 얘가 정근선이라는 거죠. 얘가 정근선이라는 거죠. 아심토트 이 정근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실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형을 구할 때 멀리서 봤을 때 개형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우선 이거를 증명하기 전에 뭐 증명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요. 증명하기 전에 한번 써보죠. 써보는데요. 뭐 식이 좀 이렇게 뭐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잘 보시면 분자는 n 빼기 m이에요. 분모는 뭐 우리가 폴의 개수 빼기 제로 개수 하면 되죠. 금방 구할 수 있는 거고 분모는 아무 이슈가 없고요. 그다음에 폴 다 합친 거, 제로 다 합친 거. 또 뭐 별 이슈 없어 계산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거 180도예요. 180도에다가 360도 더하고 720도 더하고 마이너스 360도. 그러니까 이게 360도가 더해지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몇 개까지 더할 수 있는 거죠? 요만큼 더할 수 있는 거죠. 위에가. 그렇죠? 말을 제가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0, 360, 360 곱하기 2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보시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폴이 여기 여기에 있네요. 규칙 2에서 우리 이거는 알고 있죠? 규칙 2에서 이거는 알고 있죠? 알파를 구해볼까요? 알파는 자, n은 3, m은 0이죠? 3인 거고. 자, 모든 폴을 다 더하면 얼마죠? 모든 폴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제로를 다 더하면 제로 없으니까요. 뭐, 유한한 제로 없으니까 0. 마이너스 3분의 8이 됐네요.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정근선의 각도는 3분의 180 더하기 360 곱하기 1 빼기 1인데, 그러니까 60도, 180도, 300도.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눠 가진 거죠. 그렇죠? 3등분해서 나눠 가진 거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길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정근선이라는 거죠. 물론 지나가는 게 실수 추격경은 금지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정근선이라는 거고, 얘가 어떻게 될지는 이런 느낌이 되겠죠. 물론 얘가 뭐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하셔야 되겠지만 멀리 봤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겼을지, 근방에서 어떻게 생겼을지 하게 되겠지만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죠.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고서 시작을 할까요? 자, 분자는 1 그대로고, 자, 여러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귀찮기도 하거니와 이런 거 쓰는 거, 이게 이제 요 정도는 계산할 만하는데 더 복잡해지면 계산 꼭 하기 싫다기보다, 사실 하기 싫은 거 맞는데 하기 싫다기보다 자꾸 틀리니까요. 자꾸 틀리니까 이런 거로 좀 난처하게 하는 걸 선호하게 되죠. 사실 암산으로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자, 이대로 가져와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는 1, 1, 8, 32, 요거는 그냥 요거만 고치면 되겠죠? 요거 뭐 제로는 딱히 표시할 거 없고, 네, 뭐 얻었습니다. 여기 안 그려. 여기다가 제가 제로 포를 그려야 되는 건데, 차라리 이렇게 하면 깔끔해지나요? 깔끔하네. 자, 폴이 이렇게 3개가 있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고, 정근선 쫙 되는 걸 했고,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얘기를 안 했죠. 정근선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면, 정근선은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정근선을 그리고 싶으면 출발점은 -3분의 8을 명시하면 되고, 출발점은 별 이슈가 없고, 멀리 갔을 때가 문제인데,
이게 x좌표다 써주고 y좌표다 쓰니까 출발점 표시해 준 것이 아직 도착점 표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은 파란색으로 할까요? 블루에다가 도트. 자, 멀리 갔을 때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봤을 때 우선 우리가 파이 1이라는 게 요 각도란 거 알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거라는 걸 알고 있죠. 굉장히 멀리 갔을 때는 굉장히 멀리 갔을 때는 100 쓸까요? 100 이거 그러지 말고 복소수로 표시를 해볼까요? 자, 복소수로 표시를 해보죠. 시작점은 Z1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멀리 가면 얼마라고 할까요? 오메가 쓰기 좀 그렇고 멀리 갔을 때를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어떻게 되는 거죠? 큰 숫자 100 썼습니다. 직선이니까요. 그러고는 mp exponential j 파이 1 1j 곱하기 이러면 잘 안되는 건 뜯어내서 문제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됐습니다. 자, 델타 어떻게 그정해볼까요? 그러니까 델타 1은 이렇게 되고 델타 2는 이러면 되고 시작점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림을 알파 1에 알파에 이거를 좀 약간 자동화해서 예쁘게 그리는 코드를 써야 되겠네요. 네, 우선 첫 번째니까 그냥 우선은 POC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거를 어느 정도 자동화하는 코드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충분히 자동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이러면 될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플러그인을 하면 되겠죠. 네, 정근선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얘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휘청휘청 거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많이 갔을 때 이렇게 붙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멀리 볼까요? 충분히 더 멀리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10배 멀리서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거의 이거죠. 그러니까 정근선하고 거의 만나게 되는 거죠. 멀리서 보게 되면. 정근선이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졌지만요. 그래서 뭐 이 식의 의미, 규칙 3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인데요. 그건 뭐 생각보다 증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LS 이렇게 되고 LS는 어떻게 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저도 학부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거를 S가 클 때 근사를 하자는 거죠. 어떻게 근사하면 되죠? 얘를 S의 n 빼기 이렇게 근사를 -4입니다.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근선이 S가 굉장히 크다면 어떻게 되죠? X가 굉장히 크다면 이제 이걸 풀면 되는 거죠. S가 굉장히 클 때예요. 그랬을 때 S 는 그냥 이걸 푼 겁니다. 그래서 곱의 수는 여기로 치면 파이 L이죠. 파이 L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이렇게 한 게 지금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S가 굉장히 커서 저거를 SM 계속 저런 식으로 했잖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봐서 봤더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교재에 나온 거랑 다른 거죠. 자,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사실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근사라는 게 내가 얼마나 정밀한 근사를 할까가 선택이 되는 거고, 이것도 제가 한 거는 방금 제가 지금 쓴 거는 타당한 근사 중에 하나지만 굉장히 거친 근사죠. 이거보다 거의 아주 조그만 노력을 들여서 저보다 정교한 걸 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틀렸다기보다는 이것도 맞는 식이죠. 근데 단지 좀 더 부정확한 근사인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거 상황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걸 거의 원점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이걸 원점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거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 뭐를 0으로 끊놓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더 많이 가면 비슷할 것 같아요. 확실한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정밀한 근사를 아주 작은 노력만 추가하면 할 수 있다면 그걸 하는 게 맞겠죠. 그게 뭐냐 하면, 자, 요 식에서 이렇게 근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변수를 하나 더 써서 근사를 했다는 거예요. 알파까지 찾아서 근사를 한다. 알파가 0이면 아까 그 상황이 되는 건데, 이렇게 쓰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더 좋은 근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제 세 개가 이제 비슷하다고 했으니까요. n 빼기 n 그러지 말고 얘를 합쳐서 뒤에 나온 유도 과정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뭐 결론도 똑같고 큰 의미에서는 또 같은 거니까요. 여러분 취향대로 지금 제가 쓰는 방식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건 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잘못 썼네요. 이렇게 1이네요. 그렇죠?
방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요. 쉬운 거 밑에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밑에 거는 그냥 각도를 구하면 되죠. 각도를 구하면 되는데, 자, n 빼기 m 뭐 S는 뭐 아무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결국 어떤 L은 아무거나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들어갔을 때 다른 값이 나오는 360도 기준으로 얘가 몇 종류가 나올 수 있냐 하면 m 빼기 m 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왕 뭐 넣는 게 1, 2, n 빼기 m까지 넣는 게 현명하겠죠. 나는 뭐 0부터 넣겠다, 나 -1부터 넣겠다, 뭐 그러셔도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항상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마쳤습니다. 자, 저 중심이 어떻게 되냐는 건데요. 중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우고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좌변도 n차 당식, 우변도 n차 당식이죠. 전개하면 s n승 곱하기 어떤 걸로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좌변에 s의 n 빼기 1의 개수가 얼마일지 생각해 볼까요? 근과 개수 사이의 관계에서 좌변의 근은 알파가 n 빼기 m개 있고, 그 다음에 z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변을 전개했을 때 n 빼기 1 차의 개수는, 그다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하는 건 아니죠. 벌써 이게 근사식이니까. 근데 뭐 대강 느낌을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변을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S가 굉장히 커지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비슷해져야 되는 거니까, 이 이제 n 빼기 1의 개수가 굉장히 비슷해져야 된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얻게 됩니다. 뭐 수학적으로 전혀 엄밀하지 않은 증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수학적인 증명을 엄밀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느낌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쓴 것보다는 좀 복잡하죠. 제가 쓴 것도 복잡하고 조금 더 뭐 이렇다고 완벽히 논리적인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논리적이려고 노력한 증명입니다. 제가 한 그대로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한 방식에서 조금 너무 좀 거칠게 한 거 아니냐, 별로 너무 논리적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럼 이거 한번 보셔도 좋고요. 아무튼 결론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방법 또는 요 교재에 나온 방법 중에 하나는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제는 제가 그렸던 루트 로커스 이거에 대해서 정근선과 정근선도 그리시고, 아까 제가 했던 그대로죠. 정근선도 그리시고, 그리고 루트 로커스도 그려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